예, 보신 것처럼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도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하고 중국 수출 부진 때문인데요. 예.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 최대 수출국인 네. 동시에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도 또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수출을 이루어졌고요. 또 전체 수출 역시 20% 초반대로 중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폐쇄를 하다 보니까 내수가 장기간 침체가 돼 있었고요. 작년에 11월 기준으로 리오프닝을 단행했으나 네. 리오프닝 이후로 코로나 확산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전히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서 이것이 반도체 수출 침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 침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무역 수지 적자가 12개월 연속 이어진 건 25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려를 낳고 있는데 자칫 외환위기 같은 게 다시 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럴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온 돈보다 더 많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 외환 보유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전의 외환 보유액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무려 107배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IMF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올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경제 위기는 안 오더라도 이제 경기 침체는 계속돼서 이 서민들이 계속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 그다음에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쳐서 서민들의 삶은 특히 더 어려울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도 골칫거리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주지만 대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어떤 조항이 가장 독소 조항인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독소 조항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 내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40%가 대중 수출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에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해서 중국 내에서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 내에서 뭐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반도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이 첫 번째 독소 조항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갖다가 미국과 공유를 하다. 그래서 그 환수된 초과이익을 갖다가 미국 내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초과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의 뭐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뭐 수익성 지표, 예상 수익을 제출하라는데요. 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공하라는 뜻이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대체 뭐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독소 조항이 있으면 아예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영업하는 게 뭐 기업으로서는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이런 식의 독소 조항이 들어있고요. 또 예. 생산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방위 산업에 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겠다고 하고요. 방위 산업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다가 미국에 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러면 또 반도체 생산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도 그렇죠. 큽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 미국의 연방정부 말고 주정부 단위에서도 서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면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주정부 차원의 혜택들도 이미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주정부 차원의 혜택을 받는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의견도 있어서 각 기업에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IRA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느니 맞느니 네. 왜 못 받느냐 해서 예.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왔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도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예.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왜 그렇게 그동안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었나요? 예,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칩4 동맹 뭐 이런 예. 걸로 이제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갖다가 물론 요즘에 최근에 군사 장비에서도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요. 네. 뭐 드론 이런 것에도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로 대만에서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대만은 중국에서 지금 대만의 침공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불안감을 느껴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다가 웬만하면 이제 자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들을 미국 내로 옮겨오기 위해서 강한 당근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 기업들의 여러 가지 좀 유인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미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일부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조건, 세부 사항의 조건을 공개를 해서 뭔가 뒤통수를 맞은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독소 조항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미국이 시장 경제에서 반하는 조건들을 좀 내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안보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뭐 군사 장비에도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을 했고요. 예.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대만으로부터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침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이상 대만에서 수입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겠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동안에는 박리담회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국에서 보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박리담회가 아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챗 GPT 열풍에서 네. 보듯이 챗 GPT와 같은 그 고성능 서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미국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기술을 미국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은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학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방법은 그 선진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에 유치를 한 다음에요. 그 공장의 이제 설비나 이런 거에서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방법인데 그것이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뭐 보조금은 뭐 칩포 동맹이나 뭐 여러 가지 외교 정세들을 봤을 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는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공장의 예. 특성상 중국 공장은 이제 앞으로 사용 못 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좀 뭐 중국만이라도 좀 어느 정도 좀 뭐 여유를 좀 달라고 하다든지 좀 그런 외교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미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장비를 갖다가 수출을 하지 말아라라는 요구 조건을 작년에 반도체 지원법을 미국에서 통과가 됐을 때 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한국 정부에서 뭔가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네. 뭔가 대책을 세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아마 있을 거다.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중국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40%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미국과 유러피안 유니언, 그 유럽 연합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낮았는데요. 예. 미국과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먼저 지금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요. 지난 2월과 1월에도 대중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미 수출과 대유럽 수출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번 계기로 유럽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오히려 늘리는 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